start the game again? 자, 볼게요. 일단은 벡터를 들어가기 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에너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마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학자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 않은 걸 우리가 배우고 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서로 뭐 일찍 태어나든가.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가 속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F, 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은요. 첫 번째는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양 자체를 스칼라로 표현한 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벡터라는 거죠. 벡터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의 차이는 뭐냐면은 스칼라량은 방향에 상관없는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벡터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속력이죠. 속력이라는 거는 방향 무시하고 얘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속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벡터량이 이걸 대구 형식으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속도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방향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투 들어가면 또 이제 벡터 이용해가지고 또 하시겠죠. 물투 하는 사람 있나? 네. 물투 점수 잘 받으면 표준 점수 쫙 올라가죠. 열심히 하십시오. 물투 잘 받고 대학 갑시다. 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벡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대학 가면요, 벡터 많이 사용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일반 화학, 일반 물리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일반 물리에서 또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어차피 이건 잘해놔야 돼. 지금 입시의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모든 걸 벡터로 거의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걸 배울 건데. 아예 센 기본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109페이지 보면은 스칼라와 벡터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스칼라와 벡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라는 읽으세요. 선분 AB에서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이 주어질 때 이 선분을 밑줄 유향선분 AB라고 한다. 자, 유향선분 AB라는 거는 방향이 있는 선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기하 파트에서 A하고 B다. 그러면은 뭐를 의미했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했었잖아. 그치? 선분의 AB. 그럼 길이 값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이 있는 선분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방향 표시를 하면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길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작하는 점이다. 그래서 얘를 시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가 종착하는 점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종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해가셨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이거를 우리가 수식화 혹은 문장화 시킬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시점을 앞에다 쓰시고요. 종점을 마지막에다 쓰고 위에서 화살표를 해주시면 AB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 자유인가? 요즘에 처음이랑 달리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해. 자, 됐어요? 끝났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벡터의 크기예요. 자,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요. 유향선분 AB에서, 그렇죠? 여기 있죠? 이거에서 AB 벡터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A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들 수투에서 마지막에 뭘 했었어요? 속도 V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됐었습니까? 속력이 됐었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스칼라량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끝. 간단하지? 자, 다음 3번 뭡니까? 벡터의 상등이에요. 자, 상등이라는 건 이제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벡터가 같은 거는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방향이 같아야 돼. 알겠죠?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상등이 아닙니다. 왜냐면 크기가 달라서 그래. 그치? 그래서 크기도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점이 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종점이 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상등은 첫 번째 방향 같고 두 번째 크기 같고 이러면 우리가 두 벡터는 똑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곧 쉽게 얘기하면은 요렇게 적당하게 평행 이동하면은 똑같이 겹치게끔 되는 그런 벡터를 두 벡터는 상등 상태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요렇게 이렇게 박전자를 한번 그려봤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간격하고 요 간격 요것들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보고요. 여기도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한번 봐볼게. 그럼 파란색으로 요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여기가 시점이 되겠고 여기가 종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벡터는 겁내 많지. 어디 있어? 여기도 같은 벡터, 여기도 같은 벡터, 이것도 이렇게 같은 벡터가 6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같은 벡터, 이렇게 같은 벡터, 이렇게 같은 벡터, 이것도 같은 벡터, 이것도 이런 것들이 또 다 같은 벡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벡터의 상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 또 넘겨볼까? 졸려요? 자, 잘 듣고 있죠? 민이 잘 듣고 있지? 민이가 딱 한 번 보니까 잘 듣고 있는지 지금 그럼 다른 거는 뭐 듣고 있어 민이는? 아 수투 듣고 있어? 수투 지금 잘하고 있지? 잘해놔야 돼. 학교 어디지 민이가? 어디? 아 숭신. 지금 그 2학기 때 수투 들어가는 거야? 수원 특국은? 수원 기획으로 같이 들어가? 그럼 수원 어디까지 했는데 1학기 때는? 다 했어? 근데 수원 복습하면서 기획이랑 같이 들어가? 2학기 때? 뭐요? 2학기 때 학교 진도? 네, 수원 기획. 수원하고 기획? 수원 다 했다며 학교. 그러니까 시험은 수원 기획 보고 진도를 수투랑 같이 이상해. 저런 학교 애들이 공부 잘해요. 학교에서 정신없게 만들거든요. 네. 정신없게 공부해야겠다. 파이팅. 자, 기본 용어 보겠습니다. 현수야, 니네 학교도 이상해. 기본 용어 볼게요. 지금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자, 단위 벡터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벡터긴 벡터인데 단위가 되는 벡터예요. 그치? 자, 그럼 이 단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인식하셔야 되냐면 얘를 1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1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렬에서도 단위 행렬이 뭐였어? 1로 이루어진 것들 있죠. 1빵빵1. 그치? 곱의 행동원 역할을 했던 것들. 그러면 1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1이겠습니까?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크기가 1인 벡터. 뭐다? 얘는 크기가 1인 벡터. 얘를 이제 뭐라고 하자? 바로 단위 벡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 크기가 1이니까 이거 절대값 씌워주면 얘가 얼마야?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할 거고요. 이제 나중에 쭉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나 이런 걸 할 때 단위 벡터를 또 사용을 하실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0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0벡터는 뭐냐면은 크기가 얼마? 0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바로 0벡터예요. 그럼 얘는 사실상 0벡터는 방향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0벡터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 크기는 뭐가 돼?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역벡터예요. 자, 역벡터입니다. 역벡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시점과 종점의 교체야. 뒤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AB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시점을 A라 하고 종점을 B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긴 벡터를 우리가 AB 벡터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면 AB 벡터의 역벡터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었으니까 BA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코를 썼었어. 그럼 이코르라는 거 썼다는 건 뭐냐면은 요렇게 된 거하고 요렇게 된 거하고 등호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B 벡터하고 BA 벡터를 등호 체계로 우리가 상등을 만들려면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 벡터의 역벡터는 BA 벡터가 되는 것이고 두 개는 하나를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상등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지금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마치 실수라는 거를 처음 배웠을 때 실수의 상등, 그 다음에 곱의 항등원, 합의 항등원, 역원 이런 거를 배웠었고 허수, 복소수를 배웠을 때 마찬가지였고 행렬을 배웠을 때도 행렬의 상등, 단위 행렬, 그치? 영행렬, 역행렬 이런 거 배웠던 거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곧 우리는 앞으로 벡터를 어떻게 수체계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겠다는 의지가 앞에 빵 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벡터의 덧셈이에요. 식당 하나 들었어요. 다음에 얘네 거기 한번 가봐. 새마을 식당 알아? 거기 7분 김치찌개. 밥 7분 딱 그러더니 7분 만에 팍 짜르더니 이만한 대접에다가 밥이랑 김이랑 비벼 먹는데 죽이더라고요. 맛이 없어 보였어? 자, 벡터의 덧셈입니다. 자, 벡터의 덧셈인데요. 첫 번째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죠. 자, 공간을 많이 놔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예제를 많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에 있는 단순한 예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핵심만 짚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에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헷갈린다. 알겠지? 제가 정해준 규율에 따라 잘 오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교재에 A하고 B하고 C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AB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몰 A 벡터. 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아? AB 벡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번거롭잖아. 시점과 종점이 나타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림상으로 시점, 종점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대신해서 이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뭐야? 벡터의 크기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C 벡터.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거를 B 벡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얘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결국 AC 벡터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점 종점이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자라면 앞에 있는 거의 시점과 뒤에 있는 거의 종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행렬의 곱셈이랑 원리가 똑같죠? 행렬도 2x3 행렬, 그 다음에 3x4 행렬 이렇게 하면 결과치는 뭐가 되는 거야? 2x4 행렬이 됐었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겠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끄집어당겨서 얘랑 동일시화 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뭐가 된다? AC 벡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자라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것이 C 벡터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뭐 시점과 종점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럼 그림 보고 아 저거 C 벡터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제 뭐가 있어요? 왼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나와 있어? B 벡터에서 옆에 하나 딱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요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 벡터인데요. 평행사변형 벡터는 이 삼각형 벡터를 이용해서 가는 거야. 얘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삼각형 벡터에서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이놈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벡터는요 같다. 그 상등의 의미는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던 이 B벡터나 이 벡터나 뭐야? 똑같은 B벡터라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A벡터 더하기 B벡터 이거를 한 거를 우리가 C벡터라고 했다라면 얘를 이쪽으로 옮겼어. 시점이 여기가 아니라 A 상태로 옮겼단 말이야. 그러면 A벡터에다가 B벡터를 더해주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생기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C벡터가 되더라. 이것도 같은 표현의 덧셈 원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벡터 기본적으로 삼각형 벡터 덧셈에서 출발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우리가 여기를 A라고 돼 있죠, 그림에. 그 다음에 이놈을 B라고 해놨고 여기를 지금 C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를 O라고 해놨고요. 여기 A벡터, 여기 B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C벡터,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 또 반대편에 있는 다른 또 대각선을 하나 또 그렸어, 우리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봤던 거를 정리하면 OA 벡터하고 OB 벡터, 곧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 OC 벡터가 된다라는 거는 방금 살펴본 내용이고, 이번에는 OC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기를 D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OD 벡터가 되는 거죠? 그치? OD 벡터의 크기가 몇 배로 늘었어? 2배로 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곧 뭐랑 같다? OD 벡터의 2배랑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실수에 대해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좀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됐음? 자, 다음 오른쪽 공간도형에서의 벡터의 덧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필기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우리가 A, B, C, D 여기를 E, F, G, H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H, F 벡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G, B 벡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F, G 벡터라는 것을 어떤 걸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자, A 벡터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를 얘를 B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를 C 벡터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벡터 값을 우리가 어떻게 A와 B와 C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HF 벡터를 하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F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이 벡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 벡터는 뭐랑 같아요? 얘랑 같지?
맞지? 얘랑 같지? 자, 그러면 우리가 A 베타하고 B 베타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아직 뺄셈을 안 배웠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빼주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DB 벡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덧셈 벡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A 벡터하고 B 벡터인 역벡터 두 개를 더한 게 HF 벡터랑 같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면 B 벡터의 역벡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반대 방향으로 보면 이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거가 되는 거야, 요거. 맞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삼각형 벡터 했던 거 기억나? 이거하고 이거를 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아시겠어요? 자, 다시 B 마이너스 벡터는 요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하고 더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야.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GB 벡터를 한번 볼까요? GB 벡터는 이렇게 생긴 벡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GB 벡터는 결국 무슨 벡터랑 같아? HA 벡터 이거랑 같겠네. 맞죠? 그럼 보자. 평행사변형 덧셈 정리에 의해서 AD 벡터하고 AE 벡터를 더하면 AH 벡터가 돼. 근데 그거의 역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B 벡터하고 C 벡터 더한 것에 역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역벡터. 뭐와? B 벡터하고 C 벡터를 더한 것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갔어? 자, 다음 마지막. 이런 걸 빨간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필 들고 한번 해보세요. FD 벡터. 어디 있어요? FD. 이 공간을 뚝 들어가는 이 대각선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필 위에 다리 잘 보여? 아니, 앞에 거 다 봐야 돼. 빼기에서? 빼기에서 안 돼요. 더하면 되죠. 그럼 빼기에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건 이게 B-A로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지구가 망합니다. 지구가 망하죠. 그럼 뭘 먼저 써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뭘 먼저 써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뭘 먼저 써야 되겠죠? 같이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일단 요 빨간 선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지금 공간 뚫고 가는 건지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벡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이에요. 쟤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요 공간 안에 생긴 요 단면 여기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여기서 일로 갔지. 그럼 요거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이렇게 가지.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이렇게 가겠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다. 그럼 이게 뭐야? C베타 역벡터지. 마이너스 C베타 더하기 얘가 뭐야? DB 벡터 아까 우리 구했죠? 안 구했구나. 얘가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DB 벡터 구한 것 같은데? HF 벡터랑 같은 거잖아. 그거의 반대지. 그럼 반대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순서요?
아까 너랑 같은 의미로 물어보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벡터가 오고 마이너스 A 벡터하고 마이너스 C 벡터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부호는 냅두시고 요것만 바꾸면 안 되죠.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는요? 당연히 되는 거지. 웃기지 질문해놓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누구한테? 아니. 자, 아. 감사합니다. 네. 다 됐어요? 됐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뺄셈이든 덧셈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이용해서 역벡터와 덧셈 벡터를 이용해가지고만 풀었어. 그럼 이제 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6번 벡터의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뺄셈이에요. 자, 1번이죠. 2번이죠. 이렇게 나와있어. 밑에 삼각형 한번 보도록 하자. 내가 A라는 점, B라는 점,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AB 벡터를 뭐라고 표현했어? A 벡터. 그 다음에 AC 벡터를 뭐라고 표현했어? B 벡터. 그 다음에 CB 벡터, 얘를 X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도 이제 살펴봤듯이 얘가 제가 요걸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B 벡터 역벡터니까. 그러면은 X 벡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덧셈 원리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더했으니까 결국에는 X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하려고 지금 내가 뺄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이거는 덧셈 벡터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빨리 계산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는 거 앞으로. 자, 그러면 빼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가잖아. 그러면 X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뒤에 빠지는 거에서 일로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쪽이 지금 B 벡터야. B 벡터. B 벡터에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빤다. 빠진 데서 이렇게 보내시면 돼.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점으로 표현해 주자면 어떻게 되냐면 CB 벡터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A라는 동일한 시점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요게 빠지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빠지는 데에서 일로 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호를 바꿀게. D, E, F 이렇게 됐어. 자, 요렇게 돼 있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요 놈을 E 벡터라고 하고요. 요걸 F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이번에 뭘 구할 거냐면요. 요렇게 EB 벡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빠지는 데에서 가는 거죠. E 벡터 마이너스 F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빠지는 데서 가니까 이거 빠지는 데잖아. 빠지는 데서 가는 거야. E 벡터 마이너스 F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ED 벡터는 사실상 뭐였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FD 벡터에서 FE 벡터를 뺀 게 바로 ED 벡터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면 빠지는 데에서 가니까 이게 바로 CB 벡터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어려워? 어렵지 않죠? 이거 좀 훈련 좀 해야겠는데? 자, 그럼 바로 못 들어가는데, 여기? 헷갈려서. 자, 훈련 좀 합시다.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자, 412번 한번 볼까요? (412번입니다) 오른쪽
초록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지점을 각각 시점과 종점으로 한대. 밑줄 봐야겠죠. 딴 데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면 안 돼요. 정육각형의 꼭지점 A, B, C, D, E, F만 시점 또는 종점으로 쓴다라는 거야. 이때 벡터 중에서 밑줄 크기가 2인 벡터는 총 몇 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정육각형은 이렇게 쪼개주시면 정삼각형은 6개가 있는 거지. 근데 한 변 길이가 일자리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시점과 종점으로 해서 벡터의 크기가 2인 거를 좀 고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내면 얘가 벡터 크기가 2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시점과 이거의 종점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벡터가 총 몇 가지? 2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몇 개? 6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갔지? 자, 다음 415번 보겠습니다.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종이 괜찮냐? 관략근은 괜찮아? 괜찮으면 장난 아닌데 여차하면 나가.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나와도 돼. 내장탕 먹어봤어 근데? 평소에? 그래? 근데 갑자기 왜 그래? 내장탕 먹어도 어. 그 4시 반부터 수업했겠다. 아 그랬어? 선생님, 네. 412번에서요. 네. 그 AB 벡터랑 BC 벡터랑 더하면은 AC 벡터잖아요. 그럼 AC 벡터가 크기가 2예요? 아니죠. 얘는 크기가 2가 아닌데? 아까 벡터 덧셈 하면 2잖아요. 아, 벡터의 크기를 더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벡터를 더하면 크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벡터 더하는 거랑 크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가 벡터라는 게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크기가 일자리 이렇게 보낸 거하고 크기가 일자리 이렇게 보낸 거 있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럼 얘가 지금 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 뭐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그런 건 안 되죠. 방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크기를 말 그대로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길이. 자, 315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같은 간격으로 늘어났을 때 다음 보기의 벡터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을 골라라. 같기 위한 2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평행하고 크기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평행하죠? 그렇지? 방향이 같아야 돼. 그냥 평행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A, B, B, D, C, D, A, C 이렇게 한번 볼게요. C, D 그 다음에 B, D, C, D 마치 제 고3 교재 이름 같습니다. A, C C, A 그 다음에 B, A 이렇게 있죠? 잘 봐. 쌤이 영어 풀 때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내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이쪽 방향을 그냥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D야. 하나, 둘, 세 칸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빨리 풀려요. 자, B, D야.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플러스 2. 선생님 A, B인데. 네? A, B예요? 죽어야지. 네. A, B 플러스 1이죠. C, D는 플러스 1이네. A, C도 플러스 2네. C, A는 마이너스 2고요. B,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알겠죠? 이해갔지? 알겠지? 자, 다음. 잘 따라오고 있지? 416번은 우리가 아까 했기 때문에 4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자, 이거 넘어. 37번. 아이고, 오늘 수업, 내일 또 수업이네, 우리. 네, 오늘까지 나가는 숙제는요, 내일까지 안 해오셔야 되고, 수요일까지 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근데 내일 숙제 내용은 수업. 네. 너무 많아요? 3일째 내고 하는 거예요. 3일치 숙제니까 3일 반에 해야지.
그래요? 저는 학원 수학만 다니는 거. 몇 살이야 너? 이득이야. 어떻게 해야지 이거? 현영아 고민해. 자, 몇 번입니까? 몇 번? 4번 나왔어요. 그쵸? AB 벡터, 역벡터는 FD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치? 아, 이거 조금 찾는다, 이제. 그럼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이제 2D, 3D 문제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은근히 짜증납니다. 419번이에요. 자, 일정하여 2D를 3D로 바꿔서 풀기.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419. 분명히 내가 풀어줘야 될 거야, 아마. 응? 다 나왔어? 몇 번? 2번 나왔어요? 어우, 잘하네. 안 나오잖아. 예, 한대요. 됐습니까? 다 나왔어요? 자, 2번이죠? 자, 아니 되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42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420번은 육각형 나와 있죠? A 플러스 C 하고 A 마이너스 C. 이거와 같은 벡터를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A 벡터, C 벡터 합을 먼저 그려줘야겠죠. 아닌데 합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난리 부르스구만. 합벡터를 이상하게 다 가야 돼. 그렇지. 영채. 여기서 꼬였구나.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잘 하셨고,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환상적으로 해놨어요. A 벡터는 이렇게 나가는 거지, C 벡터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 벡터는 평행사 변형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파란색인 OB 벡터 이거랑 같은 거를 찾아줘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OB 벡터,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겠죠? 25 벡터,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있겠죠? 아, DC 벡터, 그
그 다음에 요거도 있겠죠. 아, F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는요.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니까 빠지는 거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벡터? CA 벡터. 그 다음에 DF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갔지? 자, 다음입니다. 423번 한번 볼까요? 풀어보십시오. 유림이 오늘 밤, 그치? 오늘 밤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은비가 화요일날 12시 즈음에, 옥진이가 목요일날 12시 즈음에, 그치? 아, 상담 요청해가지고. 또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됐어? 몇 번 나왔어? 몇 번? 4번 나왔어요? 4번? 어? 뭐라고? 몇 번 풀어요? 진짜 같이. 쩔었어요. 됐어요? 네. 됐어? 아, 나왔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27번은 그어버렸어요. 조용히 안 보이네요. 자, 425번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사람 429번 풀어보시고요. 아유, 잘하네요, 역시. 됐어요? 다 났어? 자, 기다려봐요. 다음 사람 다 했어? 다 했어? 다음 사람 431번 한번 보세요. 네. 네. 아니 훌쩍훌쩍거려서 잠바를 구겨잡고 안 될까? 네. 431번. 어이 잘하네 지환이. 어이 벡터 천재인데. 지환이 벡터맨이라는 거 알아? 벡터맨이지 벡터맨. 만화야 영화야? 저도 몰라요. 이름만 기억나요. 이제 좀 됐나? 자, 다 됐으면 째보는 거. 안 됐으면 집에서 숙제를 해. 112페이지 벡터의 실수배. 자, 벡터의 실수배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수배는 그냥 실수배 해주면 돼.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요. 실수배를 이용해서 문제가 좀 세게 나왔거든. 그래서 실수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기출됐던 문제를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7번에 벡터의 실수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이걸 읽고 넘어갈까요? 7번에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실수 K와 벡터 A의 곱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K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이해하셨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K가 0보다 크면 양수를 곱한다는 거죠. 양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KA 벡터는 A 벡터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방향이 뭐야? 방향이 동일이야. 방향은 동일하고요. 크기는 몇 배? 크기는 K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K가 만약 음수라면 얘는 얘와 방향이 반대야. 그치? 방향 반대야. 역벡터라고 보면 안 돼. 역벡터는 크기까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걸 역벡터라고 합니다. 크기는 몇 배? 똑같이 크기는 K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약에 K에다가 0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은 0벡터가 돼버리는 거죠. 방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전에 기출이 됐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자, 여기를 선생님이 P1이라고 하고, 여기는 P2, 여기는 P3, P4, P5, P6, P7, P8, P9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격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를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시그마 K 콜 1부터 9까지 OPK 벡터는 어떤 거랑 똑같습니까? 라고 지금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써. 생각하면서. 이게 실수의 문제야. 네. 아니요? 길이만 구하면 안 되죠. 벡터를 물어본 거니까. 어떤 벡터의 어떤 거와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어떤 벡터의 몇 배와 같습니까? 어떤 벡터의 실수배 얼마인 것과 같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수배 문제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죠, 사실 실수배가. 사실 이거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뭘 더하는 거야? OP1 벡터. 그치? 더하기 OP2 벡터. 더하기 OP3 벡터. 더하기 OP4 벡터. 더하기 OP5 벡터. 더하기 OP6 벡터. 더하기 OP7 벡터.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걸 더하는 거야. 선생님 색깔로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같은 간격에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절반으로 쪼갰어요. 맞죠? 자, 그러면 OP1 벡터하고요. OP8 벡터의 합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얘를 똑같은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여기에.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했으면 그치? 얘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의 이쪽으로 가는 거겠지?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결국 OP1 벡터 더하기 OP9 벡터, 얘가 노란색인데요. 이거는 뭐랑 같아요? OP5 벡터의 2배랑 같은 거야. 맞아? 뭐랑 같다고요? OP5 벡터, 요 놈의 몇 배? 2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된 쟤네들은 뭐냐면 OP2 벡터 더하기 OP8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오는 거게 되겠죠? 얘도 OP5 벡터의 2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만 있는 게 뭐가 있어? 다 그렇지. OP5 벡터만 하나 있기 때문에 쌍이 몇 쌍? 하나, 둘, 셋, 넷 쌍.
몇 쌍에서 나오는 게 2배의 OP 5벡터에다가 8OP 5벡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답은 9OP 5벡터와 같다. 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거 알겠어? 질문 됐어요? 자, 다음 오른쪽에 실수의 성질이죠? 됐죠? 아, 그 내용이 많은데 지금 30분 더 쉬는 거죠? 지금 쉬고 실수의 성질을 하러 갈게요. 저 뒤에 카메라 112페이지죠? 자, 벡터 실수의 성질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실수 K배, 실수 L배 이걸 사용할 거야. 자, 그러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라는 거에다가 우리 각각 K배, L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K 플러스 L이라는 것에 이 실수배를 합한 다음 여기에다가 A 벡터를 해버렸죠. 얘는 A 벡터를 하면 얘가 지금 분배해서 KA 벡터 플러스 LA 벡터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K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하시면 실수배를 가지고 벡터를 분배해서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KBA A 벡터 플러스 KBA B 벡터. 그러니까 그냥 실수처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벡터끼리는 더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벡터끼리. 다른 벡터끼리는 더할 수가 없어. 같은 벡터끼리는 이렇게 더할 수 있는데 다른 벡터끼리는 더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A 벡터하고 3A 벡터면 5A 벡터 할 수 있는데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 하면 그렇게 못 더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지 뭐 이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예, 그걸 사고 안 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쌤이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이놈을 우리가 똑같이 3등분을 한 뒤 이렇게 생긴 거를 A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뭐라? C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은 같은 벡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기가 같지는 않지만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어떻게 비율 관계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떤 거가 되겠어요? 아, A 벡터를 몇 배 하면, 3배 하면 뭐가 같아진다? B 벡터가 같아진다.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C 벡터를 몇 배 하면 2분의 3배 하면 뭐가 같아진다? B 벡터가 같아진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당연히 A 벡터를 몇 배 하면 2배를 하면은 C 벡터가 같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B 벡터죠. 그러면 길이는 뭐가 된다? B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놓고 깜짝이야. 뭐예요? 빨리 나가. 이게요. 양식이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매일 한 번씩 이러거든요.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하잖아? 그러면 에이 됐어. 그런데 우리 나중에 뉴스데스크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답 스케줄에 있는 뭐 유명한 거 SA 학원이 있습니다. 썰이 아침. 모닝오브 메스? 자, 이 크기가 지금 B 벡터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딱 절반 자른 벡터를 선생님이 이거를 A 벡터라고 했을 때에 얘 크기도 우리가 A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뭐냐? A 벡터를 2배를 하면은 B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도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B 벡터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치? 크기하고 벡터 일반적인 거하고는요 등식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죠?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자, 얘가 지금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A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OA 벡터를요 O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요 OA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크기가 1짜리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5짜리 벡터가 있는데 크기 5라는 숫자로 나눠버렸어. 그러면 크기가 1짜리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말로 표현해보자면은 OA 벡터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OA 벡터를 OA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저 OA의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OA 벡터의 단위 벡터를 선생님이 O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편의상.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OA 벡터의 크기가 2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이면 OB 벡터가 OA 벡터의 단위 벡터니까 당연히 OA 벡터의 절반쯤에 B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야. 맞죠? OB 벡터가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얘가 1짜리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OA 벡터의 크기가 그러면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A 하나 둘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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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럼 B가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B가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됐지? 이건 이해하고 있지? 선생님 이해하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이거를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내가 A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됐음? 약간 했던 거야. 자,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요렇게 평행 사변을 만들고 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이 벡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지? 얘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렇게 반쪽에 주시면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저거의 절반, 곧 2분의 1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벡터가 뭐가 되겠어? 빠지는 곳에서 갔으니까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는 요 벡터, 이 하얀색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2분의 1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실수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다음 다섯 번째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하겠고요. 이거를 A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벡터의 크기가 지금 1,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가 얘도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9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90도를 만들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요 놈을 이렇게 벡터를 로테이션을 했어요. 그럼 로테이션 벡터 한 것 중에 어디? 대각선을 지나가게끔 하는 요쪽에 와 있는 이 벡터죠? 그치? 이 벡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뭐가 되겠어? 이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실수배를 해서 노란색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이면 얘의 길이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벡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2분의 1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바로 루트 2분의 1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오케이. 질문. 됐어? 이해갔어? 저기 수 학교에서 공부 안 하니? 네. 네. 어떻게 루트 2분의 1이 되냐고요? 자, 보자. 쉽게 보면요. 요 전체가 3이지. 그치? 전체가 3이지.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는 3이라는 길이를 3분의 2만큼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3이라는 거를 3분의 1만큼 한 거야. 그럼 얘는 정수마디로 나눴으니까 이 길이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루트 2분의 1만큼이라는 거야. 요 길이가 루트 2지. 얘는 1이잖아. 네. 이거의 루트 2분의 1만큼이라는 거야. 됐어요? 네.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45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가잖아.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 정수가 아니어서 헷갈리는 거지. 그치? 이 전체분의 그거는 맞아.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뭐냐면 이 전체의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451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451번입니다. 잘 썼어? 별도 천재. 지원이 이제 너 별도 100점을 높으네. 됐어요? 자, 몇 번 나왔어요? 2번? 4번? 몇 번? 풀어주세요. 네. 451번 보겠습니다. 451번은요, 3분의 1 3분의 1 A-3B 벡터 이거는 2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A 벡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벡터 A, B에 대해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B 벡터의 크기 나누기 A 벡터의 크기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몇 배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이 식을 나는 딱 보자마자 A하고 B하고 방향이 같은 벡터다라는 걸 나는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치?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방향이 같은 벡터다라는 거를 딱 이 식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럼 결국엔 실수배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3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2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넘기니까 A 벡터 되시죠? 마이너스 B 벡터 넘기니까 3B 벡터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제일 크지. 3등분 했어. 이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해보자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B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B 벡터의 크기 나누기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갔어? 너 아니었어? 아, 그래?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13페이지. 벡터의 평행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평행 조건인데 필기가 좀 많습니다. 글씨 크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벡터의 평행 조건이에요. 0벡터가 아닌 두 A하고 B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방향이 같거나 정반대일 때 얘네 둘을 평행한, 방향이 달라도 평행하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이렇게 있으면요 방향과 상관없이 이거를 평행한 벡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벡터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어떻게 된다? 똑같이 선분 평행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 안에는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방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향을 선택하는 거는 50%의 확률이 되겠네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평행의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A 벡터는 B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게 바로 평행 벡터의 정의예요. 그래서 실수배를 배우고 나서 지금 평행 벡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정의야. 만약에 K가 양수면 방향 같고 K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되는 평행한 벡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P 벡터가 있습니다. 얘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Q 벡터가 있어요. 얘가 2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R 벡터라는 게 있는데 R 벡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P 플러스 Q 벡터가 R 벡터와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요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K 값과 M 값을 구해주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보자. 평행 벡터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 노란색으로 쓴 거. 이걸 모르시면 이걸 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P하고 Q 벡터를 더해주시니까 결국 3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실수배 K를 곱해주는 게 평행 벡터의 정의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곱해주느니 차라리 난 여기다 곱할래. 그치? 숫자만 있는데 곱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럼 여기는 M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3K가 뭐랑 같아야 돼? M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맞음? 자,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뭐가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K 값은 얼마야? 2가 되겠고요. M 값은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벡터의 평행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갔죠? 네. 만약에 A랑 B가 평행이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A랑 B랑 평행이면 A하고 B가 만약에 평행이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저것도 합해져 버렸겠지. 예를 들어서 A로 다 표현한다든가 B로 다 표현한다든가 합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근데 저렇게 하면은 상등 조건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조건 걸을게요. 미안해.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이 아니다. 조건. 아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봐야겠지만은 걔도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얘는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야. 됐죠?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니까는 이번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의 성질. 자, 이걸 보면 현우이가 좀 궁금증이 해결이 더 될 것 같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있대. 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는데 그게 A 벡터, B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평행도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MA 벡터 플러스 NB 벡터 얘가 뭐다? 0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랑 상등이냐면 실수의 M도 0이요 N도 0이라는 거야. 응? 평행이 아닌 두 A 벡터하고 B 벡터 또 0벡터도 아닌 A 벡터, B 벡터를 실수배를 하는 것이 0이라는 것은 M도 0, N도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증명은요, 두 가지로 가는데 첫 번째, M이 0이 아닌 경우. 두 번째는 M이 0인 경우. 됐지? 자, M이 0이 아닌 경우는요, 결국에는 B 벡터가 있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N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N분의 M 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볼게요. 얘는 A하고 B 벡터가 지금 평행하지 않잖아. 근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뭐야? A 벡터의 실수배라는 것은 A 벡터, B 벡터가 뭐다? 평행하다라는 정의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0이 아니면은 n이 0이 되면 일단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모순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그치? 여기는 모순이죠. 그럼 두 번째, m이 0이라면 휙 없어지죠. 그러면 n 곱하기 b 벡터인데 얘가 0이래. 근데 b 벡터는 분명히 0 벡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의해서 대결론은 결국 m하고 n하고 동시에 0이 되어야만 0 벡터도 아니고 평행 벡터도 아닌 n배한 a 벡터, b 벡터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실수배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1번이요? 네. m이 0이 아닌 경우는 얘를 넘긴 다음에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자체가 뭐야? 실수배의 평행의 정의가 돼버려. 그럼 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평행 벡터가 아니니까. 네. 음. N으로 나눠서 N이 0일 수도 있죠. 뭐라고? N이 0일 수도 있어서 N으로 나눠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n분의 m a 벡터가 아니라 n분의 n b 벡터로 하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왜냐면 n이 0인지 0이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난 아니야. 그거도
또 실수가 되면 안 되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를 A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걸로 지금 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A 벡터, B 벡터가 평행이 아니다. 이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얘가 평행이 아니에요. 그치? 자, 그리고 조건이 단 x하고 y는 같지 않다라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x 플러스 2y 제곱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2x 마이너스 y 곱하기 b 벡터 얘가 2x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b 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 b는 평행 벡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x하고 y가 같지가 않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지금 얘가 상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얘네들을 지금 요것들을 전부 다 우리 지금 저 두 번째 안 하고 이거 같구나. 두 번째부터 보고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일단은 똑같아. 얘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잖아? 그러면 요거 빼기 요게 0이라는 건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니까 뭐냐면 연립방정식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2y 제곱은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식이 2x 마이너스 y는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랑 같다는 거고 2차 식이 있는 걸 건드릴 바에야 이거 먼저 건드리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니까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y 대신 요 놈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어봤더니 x 플러스 2배에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8x 제곱 그 다음에 8x 플러스 2는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결국 6x 제곱 플러스 7 없어지네요. 8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x 값은 뭐하고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y 값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 요거 상기시켜야겠죠.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되네. 일단 요건 아니야. 우리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y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x, y 값이 이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 다음 이번에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대. 여기를 A, B, C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A, B 벡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AC 벡터라는 것도 있겠지. 얘는 한 직선에서 평행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AC 벡터라는 것은 K배의 AB 벡터 이렇게 식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무조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알겠죠? 예. OA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OB 벡터는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는 4A 벡터 플러스 MB 벡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B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M 값 구하시오.
됐어요? 얘네가 지금 여기 이제 5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얘가 A, B, C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벡터, 이렇게 된 벡터, 이렇게 된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 그림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평행 상태네. 그러면 전부 다 실수배를 만들 수 있네. 자, 그러면 M 값을 구하는 건데 M 값이 들어가 있는 OC 벡터를 일단은 좀 빼내시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먼저 해볼까?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AB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OA, OB, OC 요 세 개 가지고 AB 벡터 말고 하나만 더 만들어 버리자. 어떤 거 만들까요? M 들어가는 거, C 들어가는 거. 뭐 BC 벡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BC 벡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자, 아니면 AC 벡터 만들어 볼까? 자, 그럼 여기 빼지는 거 있으니까 OC-OA 벡터가 AC 벡터가 되겠죠? 그치?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주는 거야. 맞지? 따라왔어? AC 벡터는 OC 벡터에서 OA 벡터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주면 얼마야? 3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주니까 플러스 M 플러스 1배의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가 지금 뭐야? 평행 상태가 되는 거죠. 실수배 관계 되겠네. 그러면은 AB 벡터의 몇 배? K배를 우리가 AC 벡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B 벡터의 K배를 냈으니까 K배의 A 벡터 플러스 2K배의 B 벡터 이렇게 되는 게 AC 벡터는 3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1의 B 벡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K가 얼마라는 거야? 3이죠. K가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K가 3이니까 B 벡터의 실수배가 6이네. 그러면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지. B, M 값은 그래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어떤 조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지금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평행의 정의 뭐냐? A 벡터는 K배의 B 벡터.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다음. 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454번을 한 번 더 풀고 돌아와서 하나의 예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4번. 자, 454번 풀어보십시오. 알겠어? 454. 이거를 그림 그려서 얘기하는 거 아시고요. 이렇게 이제 가자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점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얘를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놈을 A 벡터라고 보고, 이놈을 지금 B 벡터라고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OP 벡터 있죠?
OP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1로 갔잖아. 그럼 여기 B 벡터 하나에다가 이게 지금 뭐야? 2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갔으니까 결국에는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를 뭐라고 보자? OP 벡터라고 지금 보자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OR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2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는 2A 벡터에서 B 벡터를 더하는 거잖아.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OR 벡터는 뭐라고 보자? 아, A 벡터 2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는 거로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OQ 벡터. 쟤는 이제 뭐라고 보자라는 거야? 얘는 요렇게 하나에다가, 그치? 요거이죠? 요거. 마이너스 A 벡터하고, 결국 얘가 지금 3B 벡터네. 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OP의 T배, OR의 X배에서 OQ를 구하라는 거야. 얘 이제 T배, 얘를 S배 하라는 거죠. 그러면 TB 벡터, 마이너스 2TA 벡터. 그 다음에 저 S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ES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SB 벡터. 요거 이제 두 개 더한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3B 벡터가 되게끔 S값, T값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됐죠? 다음. 다시 넘어오셔서 아까 이제 개념 정리했던 거 조금 공간이 남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 얘는 지금 뭐냐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를 A라 하고요.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우리가 O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3등분점이 있는데 그 3등분점을 뭐라고 놨어? N이라고 한번 놨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B에서 M을 이렇게 그은 선분하고 A에서 N을 이렇게 그은 선분의 교점을 뭐라고 보자? P 이렇게 지금 보자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그리고 O에서 M으로 가는 이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O에서 N까지 가는 이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O에서 P까지 가는 이 벡터 있지? 이걸 X 벡터라고 했을 때 X 벡터를 뭐로? A와 B의 실수배로 표현하십시오라는 거야. MA 벡터 플러스 NB 벡터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필 드시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구해보십시오. 코를 쭉 눌러서 납작해지게. 장구를 올렸어. 됐어?
써야 되겠어. 무슨 중? 오, 수호천사. 이제 이 학생에다가 여기요. 여기 이거 어떻게 써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공주에 맞게. 아니면 내가 돈 안 받았으니까 이거 제공주라서 맡겨서 쓰겠네. 지금 잠깐만요. 그 제공주가 있어. 겹사하는 거 말이야. 거기 제공주 있어요. 사연력이 있어요. 근데 돈을 안 받는 거 내가 돈 주고 제공을 맡기는 건데. 그냥 네가 거기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선생님 주는 거가 해주고. 선생님이 숙제 못하겠네. 숙제해? 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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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다고 그랬어. 가서 풀리는데도 재밌지 마. 너무 재밌지 않았겠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허술만 치지. 7개월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해? 해야지. 자, 볼게요. 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스타일이 시험들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다음과 같은 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문제를 한번 보자. 5m까지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줬고 2등분점이 지금 m이지. 그럼 5A 벡터는 저거 2배가 된다는 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3배가 되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사용할 수 없는 것은요 바로 안 보이고 막 겁내 돌아가지고 오는 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중에 난이도 낮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게중심 찾을 때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얘가 중선이야. 근데 얘는 중선이 아니야. 그러면 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지. 그건 또 그치? 그럼 얘